네,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100조.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인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채무자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 불안정성이 증폭될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의 온기훈 박사로부터 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이자가 싸니까 은행권 이런 데서 대출받은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 3월 말 현재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99조 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이제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 네. 가계대출과 판매 신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가계대출인데요. 이 가계대출이 1,040조 원이 되고요. 판매 신용은 이제 물건을 사고 이렇게 카드로 긁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카드로 이렇게 론을 받는 거, 이런 거에 한 59조 원 정도 되니까요. 네. 합치면은 1,100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99조 얼마 되니까 1,100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올 1분기에 지금 증가폭이 11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난, 네,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요.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네, 사실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 중에 하나가 기업의 부채는 많이 지금 줄었는데, 네,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늘어나고만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금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사야 되겠다 하고 주택대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네, 또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는 데다가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죠. 아까 1,100조 원 중에서, 네, 주택담보대출이 470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주택구입에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생활자금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택담보대출 중에 약 40% 정도는 생활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생활이 좀 어려운 생계형 이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요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도하지 않은가요? 가처분 소득 대비로 한국이 주요 나라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여러 가지 세금도 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데, 네,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16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경우는 한때 이게 이제 130%까지 늘어났다가, 네, 이게 현재는 115%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네네, OECD 평균치도 135%니까 우리의 160%는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으로 따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이게 부채가 많으면 또 이제 이자를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을 더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서 이게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과 주장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걸 줄여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 정부라든지 또 일부 시각에서는, 네, 지금 현재 부채 규모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계부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금 순환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일반 가계에다가 소규모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한 좀 넓은 의미의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금융부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1,295조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통계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많죠. 그런데 금융자산을 보면 네. 2,885조 원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2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금융자산을 팔아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2.2배 많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것은 하나는 가계신용 통계라는 걸 보면 아까 1,100조 원을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자금순환표로 발표하는 금융부채는 1,295조 원인데 금융자산은 이보다 2.2배가 많다. 그러니까 아니십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금융부채는 당장 이제 이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팔고 싶어도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금융자산 자체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갈 수 있죠, 물론 당연히. 네. 요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금융자산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2.2배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당장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걸 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안심을 해서는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건 돈 들어올 때가 있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 수출이 좀 잘 되면 감당할 만하다 하지만 솔직히 4월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나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흐름이 또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별로 지금 좋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양대 축인데 그쪽의 경기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수출에 먹구름을 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함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역시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계부채를 탕감해주고 무슨 햇살론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안심대출해서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좀 감면해주는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득을 늘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G2 국가들이 지금 미국은 그런 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지만 또 앞으로 상당히 둔화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국은 당장 크게 지금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수출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를 대중국 수출이 지금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창출이 상당히 지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근로자들의 그 임금 상승률이 많이 둔화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따라서 임금 소득자들이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걱정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경제가 나빠지면서 디프레이션이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늘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들 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우리 모습이 어떠냐? 그게 한 9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가계부채의 경우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본은 사실은 국가부채 측면에서는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지금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로 높습니다. 약 230%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게 높게 보면 한 35%, 그러나 넓게 공기업까지 포함하면은 한 7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국가 채무는 양호하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물론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 요인이고요. 지금 당장 그 가계부채를 비교해 본다면 가계 쪽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1990년대 초반에 한 92년부터 이제 장기 불황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가계 부채는요. 65% 가처분 소득 대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가계 부채가 160%니까 가계 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부실한 상태죠. 일본 국민은 개인들은 빚을 안 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어쩌 면에서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게 빚을 놓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저축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정부가 발행했던 그 채권을 거의 95%를 지금
개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기관 투자가한테 맡겨서 기관 투자가 거기에 이제 그걸 사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온기훈 네. 숭실대학교 교수님 분석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